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다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우연하게 한국을 방문하게 된 미국 여행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온 여행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 여행은 정말 우연히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여행지를 찾아 항공료 비교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데 눈을 의심할 만한 가격을 발견했거든요. 오스틴에서 출발하는 가장 저렴한 편도 항공권이 바로 한국행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K-팝 정도? 그것도 겉핥기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행 작가로서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은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국?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지만 그냥 싸니까 가보자. 그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정말 저렴한 항공료 때문에 선택한 한국이었는데 여러분, 이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마지막 출국할 때까지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어요. 완벽한 교통 시스템, 도심 속 자연,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음식들까지.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곳이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값싼 항공권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기준을 바꾼 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공항에서 느꼈던 충격부터 야구장에서 3만 명과 함께 응원했던 감동까지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담았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값싼 항공권으로 시작된 제 한국 여행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여행 작가입니다. 늘 유럽이나 남미로 떠나는 여행만 꿈꿔왔던 제가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항공료 비교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오스틴에서 출발하는 편도 항공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한국행이었거든요. 한국? 정말?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행 작가로서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어요. 항공료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런던행보다 $200나 저렴했거든요.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왜 안 가? 어차피 아시아는 언젠가 가봐야 할 곳이잖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계획도 큰 기대도 없이 말이에요. 그냥 싸니까 가보자는 마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꾼 선택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약 버튼을 누르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하지? 볼거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말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왜 거기로 가는데? 항공료가 제일 싸서. 친구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답긴 하다. 그래도 조심해서 다녀와.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한국 전쟁이 있었고 분단 국가라는 것 정도였죠. 그다지 많은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뭐 가서 보면 알겠지. 가방을 챙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용 가이드북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돌아다니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티켓을 끊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오스틴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지만 그냥 싸니까 가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좌석에 앉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죠. 그 순간만 해도 이 여행이 단순히 저렴한 항공료 이상의 무언가를 선사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깔끔하고 체계적일 수 있나 싶었어요. 미국 공항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바닥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판들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이게 공항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출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줄을 서는 것조차 질서정연했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놀란 건 모든 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몇 번 게이트인지, 심지어 걸어가는 시간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배려는 처음 봐. 캐리어를 끌고 나오니 공항철도 표시가 보였어요. 서울 시내까지 바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표를 사려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역까지 43분 걸립니다. 매우 편리해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 네, 논스톱으로 갑니다. 짐 놓을 곳도 있어요. 실제로 공항철도에 올라타니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좌석도 넓고 편안했어요. 미국에서 본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죠. 창밖으로 한국의 첫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계획도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체계적이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곳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함도 처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큰 역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였죠. 출구 1, 출구 2. 번호로 표시된 출구들이 명확했어요. 각 출구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뭐가 있는지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서울의 첫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뉴욕 못지않았죠. 호텔까지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또 친절하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요. 아, 미국. 한국 어때요? 공항부터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나라 자랑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환영하는 마음 같았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아직 한국에 온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첫인상부터 달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항공료 때문에 온 곳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경험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서울을 제대로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추천해준 곳이 북한산이었어요.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이요? 도심에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지하철로 1시간 정도면 가실 수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자연을 보려면 차로 몇 시간은 나가야 하거든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구파발역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녹색으로 변해갔죠. 진짜 산이 나타나네. 구파발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니 정말 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정확히 1시간 10분 걸렸죠.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죠.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있었어요. 이게 일요일 아침 풍경이라고? 미국에서는 등산이 특별한 취미 활동인데 여기서는 일상인 것 같았어요. 등산로에 들어서니 더욱 감탄했습니다. 길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안전장치들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한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오신 거였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오, 미국. 우리 산 어때요?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네요.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산이 있다니 놀라워요. 우리는 매주 와요. 건강에 좋거든요. 손자가 영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매주 여기 와요. 우리 가족 전통 같은 거예요. 매주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 가족과 함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본 서울 전망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산들이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도시 안에 이렇게 많은 산이 있어요? 네, 서울에는 산이 많아요. 인왕산, 남산, 관악산.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산하면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등산로 곳곳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었죠. 이런 시설까지 있다니. 다음 날에는 부산으로 KTX를 타고 갔어요. 해변을 보고 싶었거든요. 부산의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도 똑같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해변이 정말 깨끗했어요. 미국의 어떤 해변보다도 말이죠.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 해변을 걸으면서 관찰해봤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뒷정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쓰레기통도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었고요. 해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바다와 산이 동시에 보이는 거였거든요.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이게 가능해? 카페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산은 바다와 산이 함께 있어서 좋아요. 등산도 하고 해수욕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광안리 해변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라는 걸 말이죠.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접근성은 못 봤어.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지나고 산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는 풍경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인들이 등산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다.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였어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셋째 날 본격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앞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샀어요. 직원분이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환승도 무료고요. 지하철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노선들이 서울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이게 다 지하철이라고? 2호선을 타고 홍대로 가보기로 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질서정연했어요. 밀어내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문이 닫힙니다. 한국어와 영어 안내방송이 나오니까 길을 잃을 걱정도 없었어요. 홍대에서 내려서 길을 걸었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였는데도 깔끔했거든요. 점심을 먹고 명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하철역을 잘못 들어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타버린 거죠. 아, 잘못 탔네. 하지만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반대편 지하철을 타면 되니까요. 몇 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자주 다녀. 지하철이 2-3분 간격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됐죠. 명동에 도착해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부산이 그리워졌어요. KTX 시간표를 확인해 봤는데 30분마다 있더라고요. 30분마다? 진짜? 서울역에 가서 표를 샀어요. 이 시간 50분 만에 부산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보다 편하네. KTX에 올라타니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도 넓고 편안했고요.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됐죠. 이런 기차는 처음 봐.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부산에 도착해서 또 지하철을 탔어요. 서울과 똑같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교통카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전국이 하나의 시스템이네. 해운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대구에도 가봤어요. KTX로 1시간 정도 걸렸죠.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 버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길을 잃을 걱정이 없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이런 교통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정말 드물 거라고 말이죠.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도시들이 많거든요. 대중교통이 있어도 연결이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전국 어디든 대중교통만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웠어요. 오늘은 부산, 내일은 대구, 모레는 전주.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는데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네. 정말 놀라운 인프라였어요. 교통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완벽했거든요. 호텔 방에서 그날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잃어버린다는 게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길을 잘못 뜨는 게 새로운 발견의 기회가 되었거든요. 어디를 가도 쉽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모험할 용기가 생겼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 우연히 야구 경기 티켓을 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국인 직장인이 여분의 표가 있다며 양보해 주신 거였어요.
잠실 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가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야구요? 저는 텍사스에서 레인저스 팬이에요. 오, 그럼 꼭 보셔야 해요. 한국 야구는 미국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잠실 야구장에 도착한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인데도 벌써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이렇게 일찍부터 와?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들고 온 것들이었어요. 북, 응원봉, 깃발까지. 마치 축제 분위기였죠. 야구 경기 맞나? 매표소 근처에서 치킨과 맥주를 파는 걸 보고 더욱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경기장 안에서만 음식을 파는데 말이죠. 입장에서 좌석을 찾아갔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각자의 응원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관중석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승리하자 승리하자 LG 트윈스. 몇천 명이 동시에 부르는 응원가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이게 야구장이야, 콘서트홀이야? 옆자리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응원봉을 하나 주셨어요. 외국인이세요? 이거 흔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 따라 부르면서 흔들면 돼요. 쉬워요. 정말 쉬웠어요. 멜로디도 단순하고 가사도 반복적이었거든요. LG 타자가 들어설 때마다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냥 박수가 아니라 리듬에 맞춘 박수였죠. 짝짝짝짝짝. 자연스럽게 저도 따라했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3회 말 LG가 홈런을 쳤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관중석이 완전히 들썩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홈런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두산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상대편이 득점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응원하더라고요. 우리는 두산 베어스. 북소리와 함께 새로운 응원가가 시작됐어요. 7회 말에는 세븐스 이닝 스트레치가 있었어요.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였죠. 이런 것도 있어? 미국 야구장에서는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경기가 막판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 두산이 역전 기회를 잡았을 때는 정말 축구 경기 같았어요. 3만 명이 동시에 부르는 응원가 소리에 귀가 멍멍했어요. 결국 두산이 역전승을 거뒀어요. 두산 팬들은 열광했고 LG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박수를 보냈어요. 경기 끝났는데 왜 안 가지? 사람들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하더라고요. 팬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경기 끝나면 바로 가는데 우리는 선수들과 팬이 가족 같아요. 마지막까지 함께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관람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다고 말이죠. 한국 야구는 정말 다르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도 사람들이 경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긴 팀 팬도 진 팀 팬도 모두 즐거워 보였죠. 다섯째 날 아침 한국의 역사를 느껴보고 싶어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리니 바로 궁궐이 보이더라고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전통 건물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600년 전 건물이 아직도 여기 있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 정말 넓었어요. 궁궐 안에 여러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다른 용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봤어요. 한국인 가이드분이 영어로 설명해 주셨죠. 이곳은 조선시대 왕이 살던 곳입니다. 1395년에 지어졌어요. 1395년이라면 600년도 넘었네요? 네, 맞아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복원했습니다. 근정전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는구나. 궁궐을 나와서 인사동으로 걸어갔어요. 전통 찻집들과 갤러리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였죠. 그런데 길을 걸으면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디가 어디야? 지도를 보면서 서 있는데 7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길 찾으세요? 네, 조개사 가려고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지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서 좀 멀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향만 알려주시면. 아니야, 멀어요. 같이 가요. 정말 20분 넘게 걸어가면서 안내해 주셨어요. 중간에 여러 번 괜찮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데려다 주셨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뭐료? 우리나라 처음 와봤으니까 좋은 기억 가져가야죠. 조계사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다니 말이죠. 조계사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세계였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정말 조용하고 평온했거든요. 법당에서 스님이 설법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말이라 내용은 몰랐지만 목소리가 참 편안했어요. 5,000년 역사가 살아있구나. 저녁에는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가본 건데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시장을 걸으면서 길을 잃었어요. 워낙 크고 복잡해서 말이죠.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뭘 찾아요? 화장실 좀. 아, 화장실. 저쪽으로 가세요. 제가 같이 가요.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이에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죠. 손님이니까요. 그 아주머니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환영받는 손님이라는 거였죠.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었는데 아저씨가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진짜 소통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따뜻했다고 말이죠. 길 잃은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는 할아버지, 작은 선물을 주시는 상인 아저씨,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분.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환영받는 손님이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600년 역사의 궁궐을 보고 조용한 사찰에서 평온을 느끼고 활기찬 시장에서 사람들의 온기를 경험했거든요. 한국인의 따뜻함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 정말 그런 하루였어요. 여행 마지막 날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포장마차들을 구경했어요. 빨간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독특했거든요. 이게 다 음식점이야? 한 포장마차 앞에서 멈춰 섰어요.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곳이었죠. 이거 뭐예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떡볶이예요. 달콤하고 매운맛이에요. 한번 드셔봐요. 매워도 괜찮아요? 조금만 매워요. 외국인도 좋아해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는데 정말 신기한 맛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재미있었거든요. 우와, 이 맛은 처음이에요. 맛있어요? 순대도 드셔봐요. 순대도 먹어봤는데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 먹어본 소시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자주 먹어요? 네, 우리 국민 간식이에요. 학교 앞에도 많고 시장에도 많아요. 포장마차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고 나서는 깨끗이 정리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붐비는데도 깨끗하네. 다음에는 홍대 근처의 치킨집에 갔어요. 한국식 치킨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양념치킨 하나 주세요. 맵기 어떻게 할까요? 보통으로요. 치킨이 나왔는데 색깔부터 달랐어요. 빨갛고 윤기가 흘렀거든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이게 치킨이야?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러웠어요. 양념이 정말 독특했죠.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치킨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치킨은 처음 먹어봐요. 한국 치킨이 세계 최고예요. 그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맥주도 드셔봐요. 치킨이랑 맥주는 환상의 조합이에요. 한국 맥주도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가벼우면서 깔끔했어요. 치킨과 맥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그 다음에는 이태원에 가서 한정식을 먹어봤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테이블에 온갖 종류의 작은 접시들이 나왔어요. 김치, 나물, 생선, 계란찜. 이걸 다 먹어요? 네, 조금씩 드시면 돼요. 모두 다른 맛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나하나 맛이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처음이에요.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발효식품이 많거든요. 발효식품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모두 발효해서 만든 거예요. 몸에 좋죠. 한정식을 다 먹고 나니 정말 배부르면서도 속이 편했어요. 저녁에는 강남역 근처를 걸어 다녔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이렇게 붐비는 곳인데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지 않더라고요.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는구나. 늦은 밤까지 카페들이 열려 있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밤 11시인데 공부해? 카페 직원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해요. 카페가 도서관 역할도 해요.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요.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솔직한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24시간 열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삼각김밥을 사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편의점 음식도 이렇게 맛있어? 계산하면서 직원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음식 어때요?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요. 특히 매운 음식이 중독적이에요. 한국 사람도 매운 거 좋아해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부터 전통 한정식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을 경험했거든요. 세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정갈한 음식들. 그리고 붐비는 곳에서도 지켜지는 질서와 청결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자유로우면서도 질서정연한 도시의 독특한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프런트 직원분이 물어보셨어요.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더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북한산에서 만난 따뜻한 가족들, 야구장에서 함께 응원했던 사람들, 길을 안내해 주신 할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신 상인 아저씨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냥 저렴한 항공료 때문에 선택한 곳이었어요. 특별한 기대도 없었고 아시아 첫 여행지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일주일을 보내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가야 하나? 면세점에서 김치와 고추장을 샀어요. 집에 가서도 한국 맛을 느끼고 싶어서 말이죠.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여행 일기를 정리했어요. 값싼 항공권으로 시작된 한국 여행이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꿔놓았다. 첫 번째 기준은 질서와 효율성이었어요. 인천공항부터 지하철, KTX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자연과의 조화였어요. 도심에서 1시간이면 산에 갈 수 있고 KTX로 3시간이면 바다에 갈 수 있었죠. 세 번째는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길 잃은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작은 선물을 주고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마음들 말이에요. 네 번째는 음식 문화였어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정성스럽고 독창적인 음식들이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열정과 문화였어요. 야구장에서 본 3만 명의 합창, 등산을 생활화한 사람들,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들 말이죠. 기대 없이 왔지만 기대 이상의 것을 얻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대한항공 K36편 인천발 댈러스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꼭 다시 올 거야.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14시간의 긴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였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한국은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나라였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이죠.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고 더 많은 도시들도 가보고 싶고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도 나누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를 남겨둔다. 그렇게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이미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값싼 항공권으로 우연히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한국과 비교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 곳이었거든요. 고마워, 한국.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국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